아무리 한계를 두고 막고 막아도 그 한계를 뚫는 환관이 생기곤 하죠. 그 왕명 전달 임무를 이용해서 큰 힘을 가졌던 환관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경복궁 화재로 만났던 그 환관, 우리가 외쳤던 그 인물 누구? 박한종. 아이고야, 네. 맞습니다. 박한종. 바로 박한종입니다. 박한종은요, 중종 때 처음 기록에 등장해서 인종, 명종 때까지 환관으로 지낸 인물이었는데요. 자, 그는요, 명종 때 왕의 엄청난 신뢰와 총애를 받으며 환관의 한계인 종 2품을 뚫고 종 1품까지 올라간 환관입니다. 우와. 우와. 선생님, 근데 네. 원래 환관은 종 2품까지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죠. 어떻게 박한종 1품까지 한 거예요? 종 1품? 자, 그 시작은요, 경복궁 화재에서 박한종을 감싼 왕 누구다? 명종. 명종. 이 명종이 왕이 되는데 바로 이 환관 박한종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명종 전에 왕이 인종이었거든요. 근데 인종이 후계도 없이 몸이 아파가지고 위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음 왕위를 노리는 형제들과 그 형제들을 중심으로 모여든 측근들 당연히 있었겠죠. 그렇죠. 그 인종의 형제 중 한 명이 명종이었습니다. 박한종은요, 바로 이 명종 측의 인종의 건강 상태를 시시각각 전달하면서 명종이 왕위에 오르는데 유리하도록 도움을 줬던 것이죠. 결국 이런 박한종의 정보 전달은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인종 승하 후 명종이 무사히 즉위하죠. 명종이 왕이 된 이후 박한종, 너의 공이 크다. 공신으로 책봉되기까지 합니다. 궁궐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는 그 즉시 잊어버리는 것이 그들의 원칙이었었는데 당연히 규정상 임금의 건강 상태 등 비밀 사실을 전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자, 그런데 박한종이 국정의 민감한 현안을 명종 측에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차기 왕위가 명종에게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감지했던 박한종의 노련한 처세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와. 줄을 잘 쓴 거네. 맞네. 자, 이렇게 즉위부터 도우면서 명종의 총애를 한 몸에 받은 박한종. 이 박한종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기관의 책임자가 된 겁니다. 자, 내수사는요, 조선시대 왕실의 사유 재산을 관리하던 일종의 개인 금고입니다. 이때 명종이 박한종을 내수사의 총책임자인 내수사 제조로 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개인 금고, 너가 관리해. 이 정도면 아무한테나 맡기겠습니까? 못 맡기죠. 아유, 이거 쉽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는 과연 조용히 운영을 잘했을까요? 그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제발 잘했으면 좋겠다. 박한종이 내수사 제조가 된 뒤부터 사대부의 전민을 겁탈, 조금도 꺼리는 점이 없어서 내수사는 주인을 배반하고 세금을 포탈한 자의 소굴이 되었다. 엉망인데요? 아유, 안 돼. 이 박한종이 내수사 제조로 있으면서 사대부의 땅을 아무렇지 않게 빼앗고 내수사에 귀속시킨 겁니다. 대신들의 불만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도 명종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럼 가끔가다 내가 왕이라고 착각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내가 왕이 날 비호하고 있으니 난 뭐든 할 수 있어. 내가 뭐 잘못해도 왕이 나 도와줄 거니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유. 심지어는 그의 권력을 믿고 내수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한 악행을 계속한 것이죠. 그런 와중에
아까 그 경복궁 화재에서 이 명종이 박한종을 감싼 것도 결국 이런 무조건적인 박한종 지키기의 연장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의 신하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호락호락하지 않는 신하들. 그렇죠. 이번만큼 신하들 물러나지 않습니다. 신하들은요 무려 6개월 동안 전하 박한종을 처벌하소서 아침에 와서 하는 일이 그거예요. 간청을 합니다. 자 이렇게 끊임없이 처벌하소서 윤호하지 않겠다. 처벌하소서 윤호하지 않겠다. 이 대립 결과는 어땠겠어요? 근데 못 이기죠. 그런 거 결국에는 알았다. 네. 못 이겨. 알았다. 맞습니다. 결국 대신들이 이깁니다. 이게 조선이에요. 예,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이 박한종은 삭탈관직, 모든 관직을 빼앗긴 채 궁궐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